암호화폐 시장에 혼란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사를 드리고 있는 크립토마토입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소폭 상승, 달러는 큰 변동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7만 달러 선을 다시 내주면서 68,583달러까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3,469달러. 오늘 ETF 자금 유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방 압력을 잘 소화하고 나서 다시 반등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관련된 소식 및 분석들 뒤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앞서가지고 오늘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이것, 바로 코인 과세 유예 청원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혹시라도 아직까지 동참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청원에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랍니다. 알바를 한다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은 것이 불장 때 돈을 버실 건데 돈을 벌고 나서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면 그만큼의 수익을 여러분들께서 추가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5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만 384분께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하루빨리 5만 명을 달성할 수 있기를 응원해보고요. 오늘 첫 번째 소식으로는 드디어 홍콩 쪽에서의 현물 ETF 신청 소식이 나왔습니다. 코인데스크에 의하면 홍콩의 자산관리사인 BSFG와 밸류파트너스가 홍콩 규제당국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을 했습니다. 블룸버그에 의하면 2분기, 올해 2분기 정도 해가지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2분기까지 갈 거 뭐 있습니까? 하루빨리 승인을 해야죠. 그래서 미국에서 비트코인 다 쓸어가기 전에 아시아 쪽에서도 비트코인을 좀 주워 담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한 중국 기업이 앞으로 1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매입을 결정했다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해당 회사 이름은 라이브 스트리밍 회사인 인캐버스라고 합니다. 앞으로 5년에 걸쳐가지고 1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구매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자, 당연히 비트코인이 여기에 가장 메인으로 포함이 되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반면에 어제 큰 화제를 낳았었던 비트코인을 24,000개 구매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던 닐람 리소스 기업, 금 가공 및 채굴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해당 소식이 나가고 나서 자회사 주식이 500% 이상 널뛰기를 하는 등 난리가 났었죠. 그러자 이는 주가 조작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사게 되었고 CEO가 책임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라는 발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한 가지 좀 불안한 것은 이들이 비트코인을 매입하는데 비트코인의 출처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 비트코인 매입 자체가 구라였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그들이 비트코인을 꼭 매입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현물 ETF 어제 약 4억 1,800만 달러의 순유입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살아나는 것인가? 블랙록 같은 경우는 1억 6,200만 달러, 다음으로 피델리티가 계속해서 활약을 해주면서 2억 7,910만 달러 순유입을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도 만약에 강한 매수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면은 지금 나오고 있는 하방 압력을 좀 해소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근데 최근에 블랙락 임원들이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들을 이어갔었는데요. 이와는 약간 다르게 블랙락의 디지털 자산 책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에 진입함에 따라서 비트코인 투자 수익률이 달까지 치솟는 이른바 투더문 떡상은 앞으로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비트코인의 악명 높은 변동성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줄어들게 될 것이고 동시에 천정부지로 치솟던 비트코인 수익률도 제한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기대에 약간 찬물을 끼얹기도 했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앞으로 더욱더 많은 자금들, 기관 자금들, 연기금 등등이 들어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들도 그들의 고객들에게, 블랙락의 고객들에게 그렇게 광고를 했는데 왜 이런 식으로다가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 수익률이 제한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갤럭시 디지털의 노보브라치 형님 같은 경우도 80조 달러 상당에 달하는 베이비 부머 세대의 자금도 비트코인으로 유입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자금이 유입되게 되면 올라가지 말라고 고사를 지낼지언정 비트코인 가격은 오를 수밖에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 사람은 어째서 이런 식으로다가 비트코인 상승을 기대하지 말라는 듯한 투로 이야기를 한 것일까?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니면은 개미들이 많이 달라붙을까봐 반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어서는 본격적인 분석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마이클 반데포페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반감기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요. 반감기 전까지 75,000달러에서 80,000달러 상단까지 한번 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에 이어서 유명 온체인 분석가인 윌리 우 같은 경우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는데요. 비트가 지금 고점을 찍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뭔 소리임? 지금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한 방 더 쏠 수 있거나 혹은 2017년도 때처럼 개미들이 달려들면은 두 발 정도 더 강하게 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과연 반감기 전까지 비트코인은 한 방 크게 혹은 두 방 크게 쏴줄 수 있을 것인가? CNBC의 크립토 트레이더 쇼의 진행자는 이렇게 예측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주에 어마어마한 변동성이 나오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이후 첫 분기 마감이 도래하면서 사상 최대 규모의 비트코인 옵션 만기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리빗 기준으로만 무려 94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 롱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기관들과 숏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헤지펀드 간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해당 전쟁은 앞으로 3일간 지속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게 추가적으로다가 트레이딩 소식통인 고베이시 레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헤지펀드와 기관들 간의 전쟁, 헤지펀드가 15,000건에 가까운 숏 포지션 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기관 같은 경우는 2만 건에 가까운 롱 포지션 계약을 보유하고 있다. 박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반면에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은 계속해서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롱 포지션이 승리한다, 기관이 승리하게 된다면 대규모의 숏 스퀴즈가 나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위로 쏠 수 있겠다라는 예측을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7만 1000달러에 도달하면 숏 포지션 1억 5618만 달러가 청산이 되는데 만약에 7만 5000달러까지 올라버린다 그러면은 38억 5천만 달러가 청산이 되는 그런 쾌거를 이루게 될 수 있을 것인데 헤지펀드 대 기관, 이 싸움의 최종 승자는 과연 누가 될 수 있을까요? 기관이 승리하게 된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서 좋고 헤지펀드가 이기게 된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때 줍줍을 하면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플레이 이기는 편 우리 편이라고 응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비트코인의 주요 저항 구간은 7만 180에서 7만 600달러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알리 마르티네지 분석가의 분석이 있었는데요. 비트코인 오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7만 1000달러까지 쐈다가 다시 아래까지 쓸어담는 롱과 숏을 동시에 때려잡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화려한 무빙. 비잔틴 제너럴 분석가 같은 경우는 오늘 코인베이스 쪽에서 많은 매도가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자 이거 누가 팔고 있는 것일까요? 고마해라 이 자식아. 반면 트레이더 엑소 분석가와 크레더블 크립토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최대 6만 6천 달러까지 떨어졌다가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트레이더 엑소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6만 6천 달러 상에서 반등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크레더블 크립토 같은 경우는 6만 6천 달러까지의 해지로서 숏을 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비트코인 결국 반등하기 전에 6만 6천 달러까지 한번 떨어지고야 말 것인가 손에 땀을 쥐게 하고 있는 현장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비트코인만큼이나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여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더리움 관련된 업데이트들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법무부가 큐코인의 창업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자, 근데 소송 과정 속에서 갑자기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튀어나와가지고 야, 그 소송 중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은 상품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게리 겐세이 보란듯이 말이죠. 한편 SEC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특별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 가운데 얼마 전에 SEC가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분류하려고 발악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죠. 이것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가오는 5월 달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될 것이다, 되지 않을 것이다 의견이 분분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SEC가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본다면 절대로 현물 ETF 승인을 할 리가 없다라는 것인데요. 반면에 그렇지 않다라면 반드시 5월쯤 해가지고 이더리움 ETF가 승인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대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어제 스테이킹을 포함한 이더리움 현물 ETF 정식 신청서를 다시금 제출하기도 했었습니다. 과연 게리 겐세이의 선택은 어떤 것이 될 것인가? 한편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알트코인들의 운명을 놓고 SEC 게리 겐세이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미국 법원이 코인베이스가 요청한 SEC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했다라고 합니다. 이 자식이. 따라서 해당 소송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만약에 기각이 됐었다면 알트코인들 신나게 달릴 수 있지 않았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SEC와 게리 겐슬러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가지고 투자자들의 앞길을 망치고 있는데요. 정말 악독한 인간들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여하튼지간에 법안 같은 경우는 코인베이스가 증권업을 등록하지 않았다라는 SEC의 주장을 인용했으며, 반면에 코인베이스 지갑이 미등록 브로커라는 SEC의 주장은 기각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병 주고 약 주고 아주 쇼를 하고 있는데요. 판결이 나오기 전에 대통령이 바뀌면서 SEC의 뚝배기가 깨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최근에 엄청난 화제를 다시 한번 모았었던 개코인의 대장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관련 주소 600만 개 돌파 및 일주일 만에 가격 37% 급등을 이끌어내는데 성공을 하기도 했었죠. 블런치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것이 이제 시작일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지코인의 사토시 차트를 봤더니 역 헤드앤숄더 및 강력한 볼륨이 목격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도지코인 조만간에 큰 움직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것인데요. 자, 도지코인 관련된 역사가 반복되게 된다면 떡상을 할 수 있겠다라고 엊그제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과연 도지코인은 이번에 다시 한번 개코인의 전설을 써내려갈 수 있을 것인지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어서는 작년에 큰 하락을 맞이했었다가 지금 반등하고 있는 갈라게임즈. 갈라 토큰 소각도 한창 중에 있다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저항을 뚫고 올라와가지고 안착하고 있는 모습,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비잔틴 제너럴 분석가의 분석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트레이더 엑소 분석가 같은 경우는 아박스, 아발란체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45달러 선까지 내려오게 되면 본인도 한번 매수를 생각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석이 나왔었고, 반면에 또 다른 개코인 마이로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하락했었다가 주요 지지 구간을 회복하게 된다면 그 자리부터 강력한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최근에 주피터가 높게 상승하는 모습 보셨을 것 같습니다. 주피터 뭡니까? 솔라나 기반의 덱스 탈중앙화된 거래소인데요. 이번에 솔라나 기반의 또 다른 탈중앙화된 거래소가 런칭을 준비하고 있다. 이름은 원인트로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토큰이, 이 코인이 나오게 된다면 주피터처럼 상승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원인트로. 다음으로는 코인 회사들 간의 파트너십이 줄줄이 발표가 되는데요. 시빅이 코티와 함께 디지털 ID 출시를 위해서 파트너십을 맺었으며, 파나소닉과 자스미가 협업을 맺고 웹3 기반 사물 인터넷 개발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패치 AI와 오션 프로토콜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잘 나가고 있는 AI 코인들이 합체를 할 수도 있겠다. 싱귤러리티넷, 패치 AI, 오션 프로토콜이 토큰을 병합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토큰의 이름은 ASI. 정말 이렇게 세 개의 코인들이 합체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다음으로 비체인 같은 경우는 코드가 없는 자산 토큰화 플랫폼인 MAAS를 출시를 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후속편으로다가 실물자산 토큰화 기능을 포함시키는 NFC를 도입해가지고 피지컬과 디지털의 합성어인 것 같은데요. NFT 및 디지털 대형물을 가진 현실 세계 자산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별의 별게 다 나오고 있다. 다음으로 이어서 레이어1 프라이버시 코인 더스크, 꽤 오래된 코인인데요. 최근에 얘네들도 RWA 관련된 개발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주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생태계 개발 기금에 1,500만 더스크를 투입하겠다는 소식이 나온 데 이어가지고 모듈형 실물자산 토큰 레이어2 네트워크, 플룸 네트워크가 얘네들은 새로운 프로젝트죠. 코인베이스 월렛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RWA에다가 코인베이스 파트너십 큰 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봤는데요. 플룸 네트워크 아직까지 코인이 출시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니까 지금 포인트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포인트를 코인으로 바꿔주는 그런 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코인은 없었다. 그래도 나중에 출시가 될 테니까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는 알트레이어가 알트 스테이킹 기능을 출시. 그 다음으로는 어제 이어가지고 고래들이 계속해서 GMT를 매집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많아서 빨리빨리 진행을 했는데 도움되셨다면 오늘도 시청료 가지야
광고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재생 및 클릭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